8회 초 2-4-1, 2루, 스코어는 5대1, 한화의 리드였습니다. 마운드에 김서현이 올라왔을 때 1만 7천 명 관중 중에 이 경기가 역전패로 끝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김서현은 2등판에서 46구를 던졌습니다. 그중 스트라이크는 19개, 전체 투구의 41%였습니다. 정상적인 마무리 투수의 스트라이크 비율이 63에서 68%라는 걸 감안하면 이날 그의 공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볼넷 6개, 몸에 맞는 공 1개, 아웃 카운트는 3개. 그리고 벤치는 9회에도 그를 다시 올렸습니다. 왜였을까요? 단순히 김서현 개인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하나 불펜에는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걸까요? 오늘 그 밤의 전말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맥락부터 잡고 가야 합니다. 김서현이 무너지기 전 이 경기는 명백히 한화의 경기였거든요. 4월 14일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 만원 관중 1만 7천 명이 들어찬 홈경기였습니다. 상대는 단독 2위 삼성, 쉽지 않은 상대였는데 한화 타선이 먼저 터졌습니다. 3회 말에 2점이 났어요. 1번 타자 이원석이 안타로 출루하더니 페라자가 우중간에 2루타를 꽂았고 강백호가 우전 적시타로 한 점을 더 뽑았습니다. 2대0, 4회에는 기습적인 스퀴즈까지 나옵니다. 심우준의 스퀴즈 번트로 1점, 페라자 희생플라이로 또 1점, 4대0이 됐습니다. 6회 말에는 이원석이 또 한 번 중전 적시타를 때려냅니다. 이원석은 이날 데뷔 첫 4안타 경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5대0, 마운드에서는 문동주가 잘 버텼습니다. 5이닝 무실점, 피안타 6개에 4사구 5개를 내주긴 했지만 5회 초 만루 위기에서 디아즈를 유격수 앞 병살타로 잡아내면서 위기마다 끊어줬습니다. 단순히 이닝만 먹은 게 아니라 고비마다 버텨진 거예요. 7회 초에 류지혁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을 내줘서 5대1이 되긴 했습니다. 살짝 찝찝했죠? 그래도 4점 차, 여전히 한화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8회 초 2-4-1, 2루, 스코어는 5대1, 한화 벤치가 마무리를 꺼냈습니다. 5대1 리드에서 마무리가 올라온 겁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김서현이 마운드에 오른 건 8회 초 2-4-1, 2루, 아웃카운트 하나만 잡으면 이닝이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공이 흔들립니다. 첫 타자가 최영우였습니다. 이날 7회 초에 KBO 통산 2600번째 안타를 기록한 그 최영우예요. 리그 역대 두 번째 2600안타 달성자. 이 타석에서는 공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볼넷, 2사 만루가 됐어요. 다음 타자가 르윈 디아즈였습니다. 이 승부가 길었어요. 풀카운트까지 가고 파울로 공을 계속 커트해서 19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19째, 공이 존을 벗어났습니다. 밀어내기 볼넷. 19를 던졌는데 결국 볼넷이었어요. 5대2.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류지혁 타석. 이번에는 4구 연속으로 볼이 빠졌어요. 스트레이트, 볼넷. 또 밀어내기로 한 점이 들어왔습니다. 5대3.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 번째 볼넷이 스트레이트 볼넷이었다는 건 제구가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다는 신호거든요. 존 근처에도 못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타석은 전병우였습니다. 3루 땅볼. 이닝이 겨우 끝났어요. 그런데 이닝이 끝나기 전에 폭투가 하나 나왔습니다. 공이 포수 뒤로 빠지면서 3루에 있던 최영우가 홈을 밟았어요. 5대4. 정리해보면 8회 김서현의 성적은 이렇습니다. 아웃카운트 1개를 잡는 동안 볼넷 3개, 폭투 1개, 2실점. 던진 공의 절반 이상이 볼이었습니다. 점수차는 한정. 이닝이 끝나고 김서현은 덕아웃으로 돌아왔습니다. 벤치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리고 9회, 하나 벤치는 그를 다시 올렸습니다. 9회 초, 점수는 5대4, 한 점 차. 마운드에는 여전히 김서현이 서 있었습니다. 첫 타자는 박세혁이었어요. 초구부터 노린 듯한 스윙, 중전 안타로 살아나갑니다. 무사 1루, 이성규가 희생번트를 댑니다. 주자 2루로 가고 1사 2루가 됐어요. 다음 타자 김재사. 이번에도 볼넷. 이게 오늘 네 번째 볼넷이었습니다. 1사 1, 2루. 그리고 박승규 타석에서 몸에 맞는 공이 나옵니다. 만루가 됐어요. 1사 만루. 점수는 여전히 5대4였지만 이때쯤이면 덕아웃 공기가 바뀌어 있었을 겁니다. 김지찬이 들어섭니다. 이번에는 3루 땅볼을 때려줬어요. 3루수가 잡아서 홈으로 송구. 주자 아웃. 한숨 돌렸습니다. 2사 만루. 여기서 김서현을 내려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벤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타석에 다시 최영우가 섰습니다. 8회에 이미 볼넷으로 나간 그 최영우예요. 승부가 길어졌습니다. 풀카운트. 그리고 6구째. 공이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밀어내기 볼넷. 5대5. 동점. 풀카운트까지 갔습니다. 여기서도 결국 볼넷이었어요. 다음 타자 이해승.
이번에는 승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또 볼래. 밀어내기. 5대6. 역전. 이때야 하나벤치가 마운드로 나왔습니다. 김서현이 강판되고 황준서가 올라와 이닝을 정리했지만 이미 점수는 뒤집혀 있었어요. 46구, 스트라이크 19개, 볼넷 6개, 몸에 맞는 공 1개. 그게 오늘 김서현의 기록입니다. 잠깐, 이 숫자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잠깐 내려놓고 숫자만 보겠습니다. 46구 중에 스트라이크가 19개였습니다. 비율로 치면 41.3%예요. 정상적인 마무리 투수의 스트라이크 비율이 대략 63%에서 68% 사이입니다.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래요. 이날 김서현이 던진 공의 59%가 볼이었습니다. 볼이 스트라이크보다 8개 더 많았어요. 마무리 투수의 공이 아니었던 겁니다. 4사구는 7개였습니다. 볼넷 6개에 몸에 맞는 공 1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날 한화가 삼성에 내준 전체 4사구가 18개였거든요. 이건 KBO 역대 한 경기 최다 4사구 기록입니다. 36년 만에 깨진 신기록이에요. 1990년 롯데가 세웠던 17개를 넘어섰습니다. 그 18개 중에 7개가 김서현 혼자 기록한 숫자입니다. 한 팀 투수 전체 4사구의 39%를 마무리 혼자 책임진 거예요. 그리고 더 아픈 숫자가 있습니다. 김서현은 2025 시즌 33세이브를 기록한 한화의 마무리 에이스였습니다. 그런데 2026 시즌 개막 후 ERA는 13.50, 유분 3.00입니다. 세이브는 아직 0개. 같은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죠. 비시즌에 야구를 멀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즌이 시작됐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공이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자, 여기까지는 김서현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왜 벤치는 이런 상태의 투수를 9회에도 올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이 경기의 진짜 주제입니다. 2025 옵시즌 한화 불펜에서 2명의 핵심 자원이 동시에 빠져나갔습니다. 첫 번째가 한승혁. 2025 시즌 71경기에 등판해서 3승 3패, 16홀드, 3세이브, ERA 2.25를 기록한 필승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KT로 갔어요. FA로 간 게 아닙니다. 한화가 강백호를 영입하면서 지불한 보상 선수로 KT로 넘어간 거예요. 두 번째가 김범수, 자완 중간개투 필승조였는데 기아와 FA 3년 총액 20억 원에 계약하면서 한화를 떠났습니다. 필승조 2명이 같은 겨울에 사라진 겁니다. 한 명은 타선 강화의 대가로, 한 명은 돈을 따라서. 그 자리를 정우주, 박상원 같은 선수들이 메워야 했는데 시즌 초반 9위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 결과가 팀 불펜 ERA 8.73이에요. 리그 꼴찌 수준입니다. 단순히 김서현이 흔들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받쳐줄 다른 카드가 없었던 겁니다. 8회에 3볼넷을 내준 투수에게 9회 마운드를 또 맡길 수밖에 없는 벤치. 그게 지금 한화의 현실이에요. 강백호를 데려오면서 타선은 분명히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한승혁이었고 그 공백이 이런 밤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화는 이날 4연패, 시즌 전적 6승 8패로 7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46구 스트라이크 19개는 한 투수의 컨디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를 내릴 수 없었던 벤치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타선을 메운 자리, 불펜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야구는 한 명이 아니라 팀으로 이기는 경기니까요.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데이터로 야구 보는 재미, 야구 데이터 연구소였습니다.